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원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은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설명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에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됩니다. 빛 에너지는 약 10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9만의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즉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10만에서 9만을 빼면 만의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유기물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중 일부는 세포 호흡을 통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태계 밖으로 방출됩니다. 즉 여기에서 5,500에 해당되는 이 에너지가 호흡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이며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먼저 보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500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생물이 사체나 배설물, 즉 유기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이동하는 에너지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에게서는 사체나 배설물 대신 낙엽 또는 고사량으로 식물이 잃어버리는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량을 바로 3,5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생산자가 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인 1차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양은 만에서 5,500과 3,500을 제외한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한 게 3번인데요. 영양 단계가 가지는 화학 에너지의 일부만 유기물 형태로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는 1000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호흡을 통해서 600, 사체나 배설물, 즉 유기물 형태로 200의 에너지가 분해자에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로부터 2차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1000에서 600과 200을 제외한 200만이 2차 소비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소비자는 200의 에너지를 가지고 150은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사체나 배설물, 즉 유기물의 형태로 50의 에너지가 분해자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 10,000, 1000, 200 이처럼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에 공급됐던 빛 에너지 형태는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고 결국 분해자도 호흡으로 인하여 3,750의 에너지를 모두 열 에너지로 방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면 생태계로는 빛 에너지 형태에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열 에너지는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에는 빛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요.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만든 유기물 총량, 바로 총생산량이라고 하죠. 이 총생산량에 포함된 화학 에너지가 1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생태계의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인데요. 자,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 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생산자가 보유한 에너지량은 만,
1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량은 1000, 2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량은 200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너지 효율의 공식에 따르면 생산자는 첫 영양 단계로 전 영양 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에너지 효율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면요. 1차 소비자는 전 영양 단계 생산자가 보유한 에너지량 만을 분모에다가 넣어주면 되겠고 1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량 100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10%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면 전 영양 단계 1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량 1000분의 2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량 200을 분자에 넣어서 100을 곱하면 20%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이 결과에서 보듯이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생태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문제에서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 등을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쌓아 올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맨 아래 영양 단계에 있는 것을 생산자라고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자, 단위를 보면 개체수 피라미드는 개체수, 생물량 피라미드는 유기물량이므로 그람, 에너지 피라미드는 에너지량이므로 킬로칼로리를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는 감소하고 생물량은 감소하며 에너지량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피라미드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면요. 전 영양 단계인 생산자의 에너지량 280분의 1차 소비자 26.8 곱하기 100을 하면은요. 약 9.6%의 에너지 효율이 나옵니다.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인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26.8분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1.2를 넣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약 4.5%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고요.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1.2분의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0.1 곱하기 100을 하면 약 8.3%의 에너지 효율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하지만 이 생태계에서 9.6, 4.5, 8.3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